정은아, 내 아들은 가버렸지만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원한다면 새 삶을 찾아 떠나도 좋다. 그때 정은이 내린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누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병원 간호사의 질문에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은의 한마디에 모두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과연 시어머니는 앞날은 어떻게 될 걸까요? 그리고 정은 씨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에 내리쬐던 봄날이었습니다. 박정희 여사와 며느리 이정은 씨는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아 된장을 담그고 있었죠. 정희 여사의 주름진 손가락이 콩을 정성스레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은의 눈빛엔 따스한 정이 가득했어요. 정은아, 이렇게 콩 보자기를 꼭꼭 조여야 맛있는 된장이 된다니까. 정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옆에서 열심히 도왔죠. 두 사람의 손길이 오가는 사이로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은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한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박준석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새해가 지났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준석이 떠난 그날, 정은의 세상도 함께 무너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희 여사가 정은의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정은아, 내 아들은 가버렸지만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원한다면 새 삶을 찾아 떠나도 좋다. 그때 정은이 내린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부모님의 권유도, 재혼을 권하는 친구들의 조언도 모두 거절했죠. 정은에게 정희 여사는 이미 친어머니와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이번에 담근 된장은 작년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은의 말에 정희 여사는 한박웃음을 지으셨어요.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이 늙은이한테 이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으니.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 손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젊은 시절 수놓았던 손수건들을 하나씩 꺼내 정은에게 보여주며 추억을 나누었죠. 그 중에는 준석의 아기 때 사용했던 손수건도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것을 보며 잠시 울컥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장터로 향했어요. 정희 여사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정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약국에 들러 시어머니의 약값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참 다정했죠. 정은에게 있어 이런 일상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여사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정희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병원 대기실에 모인 자식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박상우, 큰며느리 오선영, 막내 아들 박동현. 모두 침묵만 지키고 있었죠. 누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병원 간호사의 질문에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큰며느리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린 맞벌이라 안 돼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그 말에 이어 동현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모시면 애들 교육 망쳐요.
학군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모두가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는 동안 정은은 아무 말 없이 정희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따스한 손길에서 정희 여사는 안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없이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죠.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은의 한마디에 모두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상우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거야? 간병인이라도 붙여야 하지 않겠어? 정은은 고개를 저었죠. 제가 직접 모실 거예요. 어머님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들의 짐을 덜게 된 셈이니까요. 다들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정은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은의 긴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시간은 흘러 1년, 2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희 여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은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업도 포기한 채 오직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명절이면 찾아오겠다던 자식들의 약속은 한두 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병원비 송금도 점점 끊겼죠. 하지만 정은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병실을 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면 정은은 정희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을 때면 항상 미소를 지어주셨죠. 어머니, 괜찮아요. 전 후회 안 해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때로는 간호사들이 정은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정은 씨, 가끔은 쉬어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정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에도 정은의 정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계절마다 다른 꽃을 놓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매일 빗겨주고 손발을 마사지해주는 정은의 손길에는 항상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정은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커 보였어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기계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은에게 다가왔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죠. 정희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의 긴 투병 끝에 마침내 그 고통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정은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옆을 지켰는데 이제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정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은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사랑, 그리움, 아쉬움, 감사함까지.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은 물론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던 친척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죠. 정은은 조용히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큰아들 상우가 정은에게 다가왔어요. 장례 비용은 준비된 거 있어? 우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할 텐데. 정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느라 저축은커녕 빚까지 졌는데 이제 와서 장례비를 걱정한다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때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정희 여사가 다니던 교회의 조목사였습니다. 그는 상주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고인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택하셨습니다. 생전에 교회에 재산을 헌납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요. 그 말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상우가 벌떡 일어나 목사에게 따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조 목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병실에 찾아갔을 때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현도 화를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말도 못하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은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병실 문턱도 밟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상우가 갑자기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좀 보자. 병원비는 누가 낸 거야? 그 말에 정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1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병원비를 마련했던 시간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우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정은의 말을 자르듯 상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넌 뭔데 참견이야? 그냥 시집살이 했을 뿐이지. 넌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그 말은 정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10년 동안 가족이라 생각하며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니. 선영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 마요. 재산만 노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정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서려는 그 순간 누군가 정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정은 씨, 잠시 기다려주세요.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사 김태현이라고 소개했어요. 정은은 영문을 몰라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김태현은 정중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인이신 박정희 여사님의 유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김 변호사에게 집중됐죠. 상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유언이요? 어머니는 말씀도 못하셨는데.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고인께서는 건강이 악화되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영상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도 지정해 두셨죠.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김 변호사는 태블릿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정희 여사의 모습은 병마에 시달리기 전에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늘 보던 모습과는 달라서 정은은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정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들, 딸들에게 너희들이 바쁘다는 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건 엄마는 많이 서운했단다. 상우와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은아. 정희 여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정은을 직접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에 정은은 숨을 멈췄어요. 넌 내 딸이었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 진짜 딸이었단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거야. 고맙고 미안하다. 영상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 목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상우와 동현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이정은 씨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조 목사님이 언급하신 교회 헌납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친자식인데 어떻게 남에게 재산을 다 줄 수 있어?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입니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은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토록 생각해 주셨다니 재산보다 그 마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상우와 동현은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죄책감과 이제 와서 재산을 두고 싸우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봐요. 정은아. 상우가 처음으로 정은을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동현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셔주셨는데. 정은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 저 잘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정은은 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정은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어요. 마치 정희 여사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이정은 씨 상속받은 재산은 꽤 큰 금액입니다. 정희 여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매입하신 땅이 개발되면서 가치가 많이 올랐더군요. 원하시는 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났던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양원을 세우고 싶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요양원이 아닌 정말 가족처럼 돌봐드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해요. 어머님 이름을 딴 정의 기념 요양기금을 만들어서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훌륭한 계획입니다. 제가 관련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밤낮으로 요양원 설립을 위해 노력했어요.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모든 과정에 그녀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 기념 요양원 개원식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복지 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정은 씨, 돌아보니 상우와 선영, 그리고 동현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장례식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죠.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사랑이 만든 거죠. 동현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정희 여사가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되고 정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정희 여사가 옆에서 용기를 주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 기념 요양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있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정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으실 겁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청중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은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나 봐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방송국 기자가 정은에게 물었어요.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전 그 사랑을 세상에 다시 돌리고 싶을 뿐이에요. 정희 기념 요양원은 개원 이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요양원과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입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요양원을 찾는 가족들도 늘어났죠. 정은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요양원을 돌보며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은 원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요양원 간호사 김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미영 씨, 어제 김춘자 할머니 상태는 어땠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는 식사도 잘하셨고 산책도 나가셨답니다.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춘자 할머니는 최근에 입소하신 분으로 가족들의 방문이 전혀 없어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정은은 할머니가 적응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답니다. 오전 내내 정은은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 수업을 진행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활동이었죠. 정희 여사가 생전에 꽃을 무척 좋아하셨기에 정은은 이 프로그램을 특히 아꼈습니다. 이정은 원장님, 이 꽃이 피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80이 넘은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은은 따뜻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 어머님. 분명 아름다운 꽃이 필 거예요. 점심 식사 시간, 정은은 직접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정희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노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정은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상우였죠. 그는 요양원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은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상우는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대단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정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모은 돈이야. 요양원에 기부하고 싶어? 정은은 놀란 눈으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엄마가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걸. 넌 그걸 알고 있었지.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모두에게 닿았다는 감동의 눈물이었죠. 상우 씨, 고마워요. 이 돈으로 가족 방문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상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앞으로는 나도 자주 찾아올게. 동현이도 데리고 올 거고. 그날 저녁 정은은 요양원 옥상에 올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치 정희 여사가 별이 되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바람이 정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정은은 가슴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어요. 비록 시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정은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정의 기념 요양원은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보듬는 진정한 돌봄이 이루어졌어요. 정은은 종종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들에게 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이름을 주신 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그분은 제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정희 여사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은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희 여사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